미래기술 트렌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안될거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미래에 굉장히 좀 관심 있을 만한 주제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주제인데 뇌와 기계,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카이스트 바이오민 내공학과 박성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카이스트 바이오민 내공학과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바이오민 내공학과에서도 이 뇌 기계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 뇌랑 기계 컴퓨터가 연결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사람의 건강 혹은 뭐 장애를 극복한다던가 이런 그 의료적으로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처음에 주목을 받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일상생활에까지 많은 뭐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일단은 정의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뇌 기계 인터페이스잖아요. 여기서 인터페이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죠. 네, 일단 우리가 뭐 좀 편안하게 하려면 인터페이스가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인터페이스 그렇게 많이 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 전부 연결하는 거는 다 인터페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넓네요, 범위가. 네, 그래서 뭐 A란 게 있고 B란 게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가. 네,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단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뭐 뇌기계 인터페이스도 뇌랑 기계랑 연결해서 사람한테 유용하게 쓰이면 그게 뇌기계 인터페이스인 거죠. 네. 뭐 그래서 오늘은 뭐 이 뇌기계 인터페이스가 사람한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뇌 질환 치료 뭐 이런 거라서 뭐 처음으로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환자분을 보면 막 몸을 떨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이제 파킨슨 병에 걸리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꽤 크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뭐 식사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예. 네. 음식물을 떨굴 수밖에 없는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상황이 막 발생을 네. 하는데 이걸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뇌신부 자극술 DBS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딱 누르시면 이제 딱 멈추죠. 떠는 게. 네, 이게 이제 DBS 기술의 이제 핵심인데요. 완전히 해소되는 것처럼 변하는데요. 네네네. 네. 뭐 환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저렇게 획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뇌에다가 이제 전극을 삽입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 전극에서 뇌에다가 이제 전기 신호를 계속 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뇌에 도파민이 활성화가 되면서 움직임이 딱 멈추는 막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이런 게 이제 뭐 뇌기계 인터페이스 시초 1987, 80년도 때 개발됐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중간에 뭔가 전기적인 어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네. 불필요한 움직임, 이런 떨림을 이렇게 딱 막아주는 형태로.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이 마비 환자의 경우에 네네네. 이제 몸을 못 움직이시는데 이제 위에 의식은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신호는 줄 수 있으나 네. 이 신호에 대해서 이제 작동할 수 있는 몸이 이제 예. 좀 불편하신 경우에. 네네네. 네네네. 뭐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재활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발전이 많이 됐는데요. 뭐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 뇌에서 신호를 읽어가지고 그 로봇 팔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뭐 나중에는 그 머리 밑으로가 다 로봇이라도 상관이 없는 세상. 뭐 약간 로보캅 같은. 네네, 그렇죠. 네. 로보캅에 좀 남은 게 별로 없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지만 이제 어쨌거나 뇌가 좀 있고, 네네. 네, 약간 일부 남아 있는 장기들이랑 이거 해가지고 사실 로봇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사이보그. 네네네. 네. 그래서 움직임을 상상만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 진짜로 뭐 인공물이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독자분들이 로보캅을 알까요? 나이트. 로보캅
로보캅 워낙 유명하니까. 네. 그런 류들의 이제 굉장히 연구들이 많이 진행됩니다. 음. 뭐 마비 환자분이 그 생각만으로 커서 움직이고 컴퓨터에 뭐 태블릿 치고 뭐 이런 거라던가. 예전에 네. 이 시선 따라가면서 뭐 치고 이런 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쵸.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발전해서 네. 생각으로 이제 그쵸. 더 빠르겠네요, 그러면. 네, 시선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하죠. 빠르구나. 네. 물론 이제 시선을 따라가는 경우는 이제 일반인도 쓸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전극이나 이런 걸 삽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네. 그런 장점이 있지만 뭐 이런 마비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막 몇십 초를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생활을 하실 수 있게 그런 의료적인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또 그 뭐 다리를 절뚝거리는 음. 원숭이에 이제 다리랑 뇌를 연결을 해가지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만든다. 이 경우도 이제 다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신호를 받는 거가 좀 문제가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문제 있으면 사실은 못 걷는 게 맞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신경이 마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신경을 거치지 않고도 뇌에서 바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작동하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네. 뭐 이런 게 이제 재활용 뇌기계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재생 혹은 장애 극복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각기관이라는 걸 또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눈, 코, 입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센서 장비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정확히 그 센서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센서라는 거는 이제 좀 공학적으로 더 표현을 해보면 어떠한 이제 자극을 우리의 뇌나 신경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눈이면은 시각 정보를 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전기 펄스로 바꿔주는 맞아요. 거죠. 네. 네.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실체는 아니죠. 네. 실체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2차원인 망막이 받은 다음에 이게 전기 신호를 바꿔서 뇌가 이해해서 머릿속에서 이런 3차원의 물체를 만들어내서 우린 인식을 하니까. 네네네. 사실은 가짜죠.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뇌 과학 하시는 분들이 저희 과에 많으시니까 좀 여쭤보면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다. 그쵸. 네, 다 자기 나름대로 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움이 많이 나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걸 봐도 기억도 다 달라지고. 네. 서로 우기지만, 다 다른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까 다시 돌아보면 시각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기계라고 하면 우리 생활에 있죠. 카메라. 네. 그러면 카메라를 뇌랑 연결시키면 앞을 못 보시는 분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왔어요. 이게 세컨사이트라는 회사가 그 미국의 그 스타트업 회사가 있었는데 예. 이 회사가 시각 장애인 분들을 위한 인공 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받아서 그 눈 뒤에 있는 신경으로 신호를 쏴주는 거죠. 네. 눈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 눈을 대체하는 약간 인공 눈이 있음으로써 신호를 받아서 뇌가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네네네. 뭐 대략적으로 앞을 볼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이미 뭐 실용화가 돼 있었고요. 그러네요. 뭐 예를 들면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인공 와우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이미 전 세계에서 한 70만 명 정도가 이미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용화가 됐네요. 네. 이제 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달팽이 보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비어 있기 때문에 전극을 플렉서블하게 쫙 이렇게 넣어가지고 쏘면은 되게 잘 됩니다. 깔끔하게. 네. 뭐 그런 기술들이 있었고, 네. 뭐 요즘에는 말을 이제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뇌에서 신호를 읽어가지고 뭐 스피커로 내뱉게는 그런 인공 성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미 있는 기술들이지만 이 기술들을 뇌랑 연결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사실은. 네.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 그게 또 이
학과의 노하우고. 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연결할지, 뭐 하드웨어든 그쵸, 소프트웨어든 그쵸. 그것만 계속 파는 거죠.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네네네. 네, 오면 이제 그걸로 고생을 많이 하겠다, 학생들이. 조금 이제 너무 긍정적인 것도 좋지만, 네. 약간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네.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네. 네,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 네, 그 부분이 굉장한 노하우가 있고,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이겠다. 네.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아직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는 게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밝혀내는 게 굉장히 반복적인 실험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와 이제 살아있지 않은 이제 기기를 연결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이 중간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뭐 속직 노가다를 좀 해야 되는. 네, 좋습니다. 네. 네. 뭐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공 피부라고 어. 해서 이제 저희 연구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그 어떤 센서를 음. 타다닥 막 치면은 압력이든 진동이든 그 전기 신호를 바꿔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뇌랑 연결을 시키는 거죠. 약간 촉감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피부 화상 환자 분들한테 피부를 달아준다거나. 감각이 이제 많이 어렵기 때문에 느끼기가 네.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해준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네네.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움직인다라는 것보다 더 움직이는 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사실.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이제 짚는다. 그럼 그냥 짚는 것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짚는 대상이 다 다른 형태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을 짚는다? 짚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힘으로 두부를 짚는다? 네. 안 짚히죠. 네. 네. 그럼 이제 약간 어떤 촉각에 대한 그런 게 있어줘야지, 이거는 물렁물렁한데 짚을 수가 없겠다. 그럼 이제 뭐 아래쪽을 받친다던가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야 되니까. 네네. 이런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감각이란 게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중요해서 너무 중요하죠. 또 그런 환자분한테는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되고 그렇죠. 또 이제 그 사실 피부에다가 전기자극을 좀 주는 거는 우리 익숙하잖아요. 뭐 거짓말 탐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정밀하게 하면 일상생활에도 되게 이용을 하기가 좋습니다. 뭐 그 VR, AR,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세상에서 진짜 만진 느낌이 나는. 맞아요. 네. 뭐 요새 재밌는 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화살 날라오면은 앞쪽, 뒤쪽 이렇게 딱 진동이 와갖고 몸 뚫리는 느낌. 이런 웨어러블 장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게임할 때 이렇게 탁 화살 맞으면 이렇게 맞은 것처럼. 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촉각에 대한 네네네. 기기니까. 여기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앞에 좀 먼저, 무서운데. 뒤에 딱 이렇게 나중에. 그럼 진짜 관통하는 느낌. 네. 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다이나믹할 것 같은데. 그쵸. 뭐 조금 더 아름다운 예시를 들어보면 뭐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안고 싶다. 안고. 네, 그럴 때 막 안는 느낌이 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나중에 가능해지는 거죠. 부모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연인 간에 조금 사실 제일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전자약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뇌기계 인터페이스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뭔가 뇌랑 연결돼서 자동으로 약물을 제공하는? 네네네. 그런 장비들이 또 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굉장히 네. 많이. 근데 보통 나오고 뇌랑 연결했다기보다는 뭐 일종의 타이머 같은 형태인 경우도 꽤 있고. 네네. 그쵸? 이제 개념은 이런 것 같은데요. 이제 약이라는 뭐 안될과학에도 약이 계시지만, 네, 양님 있죠. 이제 약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거나 네. 아니면 주사를 하죠. 맞거나. 네. 근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의 이제 순환계 피가 돌아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위에도 가니까 괜히 안 가도 되는데 거기까지 가버리고. 네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대안이 없으니까 쓰고 있긴 하지만 약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될 점이 꽤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제 전자약은 그걸 극복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나온 학문인 거죠. 정확하게 그냥 거기다가만. 네.
우리 몸은 다 어떤 장기든 간에 다 신경에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만 딱 때려서 네, 어떻게 치료 효과를 얻으면 그게 전자약이 되는. 아,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목 뒤에 네네네. 엄청 큰 신경이 있어요. 미주신경이라고 하는데 자극을 줘가지고 뭐 좀 두통을 낫게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그 면역 반응하고 관계가 많아요.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 두통을 없앨 수 있어요? 네. 와, 저는 이제 편두통이 좀 많으니까. 네. 그 두통약을 또 계속 먹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물론 문제는 없지만 약간 좀 번거롭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효과가 나오려면 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극을 딱 주면은 너무 좋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약은 계속 먹으면 나중에는 너무 많이 먹어야 돼요. 내성이 생겨서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성이 없는 약도 심리적으로 좀 내성이 느껴져요. 네. 네, 내성이 없는 약이라고 해도 왠지 내성이 생기는 것 같고 잘 안 듣는 것 같고.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전자약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쏴서 그 효과를 얻게 해서 뭐 아까 면역 반응 얘기를 드렸지만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면역 반응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면역 반응을 억제해가지고 고칠 수 있고 혹은 뭐 너무 많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폭식증 같은. 네. 네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한 전자약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 이제 조그마한 그 전기 자극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위에 미주신경에 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배부른 포만감을 느끼게. 네네. 예전에는 이게 그걸 느끼게 하려고 뭐 풍선 같은 거를 위에다 삽입하던가 뭐 이런 기술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게 사실 좋진 않은 게 결국 불순물이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뭔가 이게 좀 불안하죠. 그렇죠. 얘가 이제 안정적으로 있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갑자기 이제 밀려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약간 전기적인 작은 장치면 조금 부담이 없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네. 뭐 물론 이제 몸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는 저 같은 사람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효과를 얻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 병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전자약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또는 뭐 호르몬 기관 이런 것들 조절도 되고 네. 뭐 요실금 이런 것도 고치시고 되게 다양한 뭐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상이잖아요. 그것도 고생하시는 분 많죠. 네네네. 네. 그런 것도 신경 자극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고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도 이제 뇌기계 인터페이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예. 일단 의료적으로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대표할 수 있는 거는 재활, 그 다음에 재생, 전자약 뭐 이 정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주요한 분야들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뇌와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다 보니까 뇌만 연구해도 안 되고 네. 기계 하드웨어만 연구해도 안 되고 네. 또 중간에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연구할 게 굉장히 많은 좀 미래 기술이 아닌가. 네. 예. 그래서 좀 저희 과가 이제 융합 인재 뭐 이런 거 완전 융합인데요. 네, 평가하고요. 공대도 가능하고 생명공학 쪽도 가능하고. 네. 네. 뭐 물리학, 화학과 친구들도 있고요. 다 필요하고. 천문학은 없죠. 천문학은 없습니다. 천문학과 특징이 다 잘해요. 네. 좀 뭐 소프트웨어도 잘하고, 네. 하드웨어도 잘하고. 그럼 천문학과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천문학과가 이제 좀 티오가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지금까지는 좀 뭔가 사람을 위한 의료 기술 뭐 이런 쪽으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재밌는 것들도 소개를 해드리면 좀 도전적인 과제들. 예. 앞으로 우리가 진짜 지금 필요한 건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좀 굉장히 재밌는. 네. 기대됩니다. 예. 세상을 좀 바꿔나갈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소개해드릴 거는 아바타.
아바타. 아바타 영화. 영화 아바타. 네네. 아우, 재밌게 봤죠? 네. 네, 2까지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는 아직 2는 못 봤는데. 2도 괜찮아요. 2 재밌습니다. 2가 이제 심해를 돌아다니고 바다를 돌아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네네. 뭐 스쿠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스쿠버. 네. 바다를 굉장히 묘사를 잘했고 아, 심해 생물로부터 모티브를 따온 생명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재밌더라고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바타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이제 군인이시죠, 주인공이. 그쵸. 맞나요? 네네. 그 군인분이 어떤 캡슐 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딱 뭐 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누우시면 그 나비족이 이제 몸이 움직이죠.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아바타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를 실제로 검증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 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지브 윌리엄스 교수님이신데 저 이제 제가 MIT에 있었는데 그 옆방에 계셨던 분이에요. 네네네. 네, 그 옆방에 이제 한국인 분들도 있어서 뭐 이제 그 실험을 하면서 저한테 글도 좀 많이 하시고. 네,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바타를 위해서 원숭이 2마리를 이제 놓고 실험을 했는데요. 그 일단 원숭이 A라는 애한테 그 평소에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훈련이냐면 조이스틱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커서를 어떤 동그라미 안에 넣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바나나 주는 거예요. 아, 게임을 해서 성공하면은 바나나를 주니까 네. 계속 그걸 하겠네요. 열심히. 네네네. 되게 잘합니다. 나중에. 바나나를 먹으려고. 네,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 원숭이랑 평범한 원숭이랑 연결을 시키는 거죠. 아. 그래서 원숭이 A의 뇌랑 원숭이 B의 몸이랑 연결을 시키고 원숭이 A를 이제 잠시 못 움직이게 만들면은 원숭이 A가 딱 모니터를 보면은 원숭이 B 손이 조이스틱을 이렇게 쫙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B는 그때 뭐 움직임을 하지 않나요? 재우는 거죠. 네. 아, B는 거의 실제로 자고 있는 상태? 네네네. 그럼 진짜 몸은 약간 진짜 아바타가 되네요. 그쵸. 근데 이게 움직여요? 네,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딱 뭐 커서를 넣는데 근데 이제 바나나는 A 거니까 둘 다 못 먹죠. 네. 아. 뭐 그런 실험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또 자고 있으니까 또 모르기도 하겠네요. 네, 그런데요. 바나나를 안 줘도 뭐 바나나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고 그냥 잘 자고 일어날 거고 아마. 네. 좀 푹 자고 일어나겠네, 기분 좋게. 꿀잠 자고 일어나면 뭐 했는지도 모르고. 네, 그렇죠. 근데 이 A 원숭이는 바나나를 봤나요? 봤는데 이제 몸을 못 움직이는 상황. 아, 그럼 먹지를 못하고. 네. 먹여줘야 되는데 나중에 줘야 되니까. 네, 나중에 줘야지. 왜 안 주나 또 이런 생각 하고 있겠네. 네, 또. 나중에 충분히 줍니다. 네. 재밌네요. 이게 근데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당연한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가능해? 어떻게 연결했지? 네. 뭐 이제 이런 아까도 이제 뇌기계 인터페이스가 너무 정확하게 작동을 하잖아요. 로보팔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걸 우리 몸이 대신해 주는 그런 비밀 때문에 되게 굉장히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제가 한글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예. 플라스틱3라고 하는 성질 때문인데요. 우리 뇌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엄청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가소성, 플라스틱 가소성이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것 그 뇌도 일단 기계랑 뇌랑 연결을 시켜놓고 계속 반복되게 상상을 하게 하거나 움직임을 하게 하면 걔네가 알아서 배치를 막 하는 거죠, 뇌가. 아, 요거에 맞게 이제 좀 세팅을 하는군요, 뇌가. 네네. 이게 내 몸인가? 그럼 이걸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지라는 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스파이더맨의 그 옥토퍼스 빌런. 예. 닥터 옥토퍼스. 네, 닥터. 대학원생을 찾아다니는. 피터 파커를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네. 연구실 나갈까봐. 네. 그 옥토퍼스를 이제 만드시는 교수님들 계세요, MIT. 근데 왜냐면 되게 팔이 여러 개면 유용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네, 뭐 택배 뭐 이런 거 이제. 근데 이게 세팅을 잘못하면은 지들끼리 막 부딪히고 실제 영화에서도 네.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의지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소에 2개만 움직이는데. 그쵸. 근데 여기 4개를 어떻게 움직일까? 아마
그냥 달면은 움직일 때 얘도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신기하게 우리가 달아놓고 계속 막 이걸 다른 팔을 움직여보는 상상을 하세요라고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면 거기에 해당되는 뇌회로가 새로 생깁니다. 아, 그리고 이게 움직일 때 거기 맞춰서 약간 또 튜닝도 좀 해주면. 네. 그쵸. 나는 그냥 앞으로 가려면 뒤로 가? 그럼 이제 이거를 앞으로 가는 걸로 약간 튜닝을 해주면은. 네. 그 몇 번 맞추면 좀 되겠네요. 네네. 되게 오래 맞춰야 되긴 하지만. 약간 노가다가 또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거를 성공한 실험이다. 네, 아바타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람한테 이거를 써보면 생각해보면 뇌 신호를 읽어서 뇌한테 주면 그거는 텔레파시죠. 텔레파시 게임을 성공시킨 그룹들도 있습니다. 여기 사람 2명이 이제 등 돌아 있는데요. 네네네. 이 사람 A분은 그 게임을 보고 있어요. 앵그리 버드라는 게임 아시나요? 뭐 그런 알죠, 게임인데 네. 이제 지금 써야지 뭐 성공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생각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때 기계가 모자 EEG라고 하는 기계. 모자가 신호를 딱 읽어가지고 사람 B한테 쏴주는 거죠. 게임은 B가 하고. 네. 그럼 B는 모니터를 안 보지만 이제 스페이스를 누를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딱 누르면 협동해가지고 두 사람이. 네. 그래서 성공률이 이제 78%다라고 보고가 됐어요. 복잡하게 하면 정말 의사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텔레파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뇌기계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게 마술에서나 가능하던 일인데 확실히 과학이 고도로 발전하니까 가능해진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보통 이제 대학교 아니면 연구소에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기업들이 이거 생각보다 상용화 빨리 되겠다.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한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지금 메타로 바뀐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브레인 타이핑 기술을 만들겠다. 이렇게 처음 얘기를 했었어요. 생각으로 타이핑 쳐지는.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잡념이 들면은 뭐 과제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특히나 뭐 팀 프로젝트를 한다. 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록을 쓰는데 뇌로 쓴다.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네. 스크리닝 반드시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요거를 이제 써도 되나 안 써도 되나. 네. 아마 저게 이제 상용화가 되는 날에는 스크리닝 기능이 없으면 뭐 메타가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할 수 있죠. 네. 굉장히 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거를 바로 표현할 수 있게. 근데 작업하기는 작업 시간이 정말 단축되겠죠. 네. 네, 왜냐면 그냥 뭐 영감이 떠오른다, 이걸 옮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도 그냥 쫙 뭐가 나오면은 와, 이거 예를 들면 꿈. 네. 근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기억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자고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딱 일어나면 한 A4 이제 30장 정도 써 있는 거야. 그럼 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내가. 또 좋은 소스를 뽑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디어를. 네네. 네, 이런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거 꿈은 생각 못 해봤는데 진짜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누구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뭔가 정리하기 되게 좋으니까. 네. 네, 꿈속에서도 약간 기억의 정리를 하잖아요. 네네. 이 과정에서 이제 뇌는 버린다고 판단을 했지만 내가 봤을 때 또 괜찮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막 일어나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경우 저도 많은데. 그렇죠. 이거 되게 좋은 뭔가 방법을 찾았는데 날아가 버렸어. 휘발돼 버렸어. 네. 이런 경우 있죠. 그럴 때 이제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게 더 뭐 메타한테만 연락을 해보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학자 중에서도 이제 벤젠 벤젠 고리 이 모형을 만든 것도 꿈에서 이제 과학자가 계속 그게 어떤 형태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 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걸 딱 떠올리고 그 형태로 딱 만들어서 이제 벤젠 고리를 만들거든요. 네, 그래갖고 꿈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실제로 찾아낸 거죠. 네. 계속 몰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지만 내 무의식 어딘가에서 그 형태가 떠올랐어. 근데 이게 만약 가능해지면은 이런 식의 영감을 얻는 경우가 꽤 생길 것이다. 네. 네, 이런 좀 기대가 되네요. 무의식은 굉장히 뭐 넓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정말 무의식이 궁금한 분들, 유명한 분들 막 네. 워렌 버핏 이런 분들 모셔놓고 같이 무의식을 보는 거를 이렇게
돈을 내고 네. 영화 상영하듯이. 네. 네, 오늘 워렌 버핏이 2시간 정도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모여서 이제 많은 돈을 내고 사람들이 모여서 보는 거 같이. 네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또 이거를 더 주목받게 한 분이 바로 앨런 머스크라는 분입니다. 네, 그 머스크 형님. 네, 머스크 형님. 이제 그 화성 가기 전에 네. 뭘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컴퓨터 칩하고 뇌하고 상호작용하게 하는 기업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뉴럴링크라는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인공지능에게 대항하기 위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린 질 수 없다. 네. 이대로면 이 바이오 인간은 이 기계 문명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네. 우리도 연결해야 된다. 실제로 이제 기계가 못하는 걸 뇌가 많이 하니까요. 훨씬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그런 기계가 우리 뇌인데, 우리 뇌가 잘하는 거는 대신에 이제 계산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버리고 진화를 했기 때문에. 뭐 골고루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 좀 그 컴퓨터 칩에 의존을 하고. 그렇죠. 그 뇌는 자기가 원래 잘하던 걸 하면 훨씬 이제 AI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좀 떨어지는 분야를 조금 외주를 주는 거죠. 네. 예전에 외주를 이제 내 손에다 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랬는데 뇌에다 바로 붙여놓으면은 알아서 이 노예가 알아서 이제 다 기억해주고. 이걸 이제 중학생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단어 외울 필요 없나요? 단어 외울 필요 없고 공부할 필요 없고. 네. 그걸 되게 주목하더라고요.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새로운 게 필요하겠죠. 네, 창의성. 네, 뭔가 이미 다 아는 거니까 그쵸. 할 필요도 없는데. 네. 근데 다 아는 걸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해지죠. 그런 창의성 있는 인재를 이제 카이스트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사실 이런 방송을 하는 거니까. 이제는 뭐 기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래에는. 그럼 미래에는 어떤 거를 우리가 쫓아야 하는가. 좀 더 새로운 걸 조합하는 연결하는 걸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마 앨런 머스크도 그런 걸 중요성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생각만 해도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가 느낄 수 없을 만큼 스텔스 기능을 가진 디바이스? 제 전공이기도 한데요. 막 젤리 같은 걸로 디바이스 만들고. 조금 안전해 보이는. 네, 엄청 안전. 작고. 네, 몸이 느끼지도 못하는. 조금만 뚫어도 되고. 네. 사실 뉴럴링크가 좀 위험한 게 이게 일단 뚫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이게 뭐 아무리 작게 뚫어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가 FDA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의료기기를 만들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못 받아서 지금 엄청난 좌절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뇌기계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그 승인을 받은 기업이 있어요. 싱크론이요. 안 뚫나요? 안 뚫습니다. 이건 괜찮네요. 네, 얘네들은 뇌혈관에다가 이제 스텐트라고 이제 조그만한 기기 이렇게 전극을 혈관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와, 이거 아이디어 좋네요. 네, 그래서 신호를 받는. 왜냐면 뇌파는 너무 노이즈가 많아서 사실 뇌파로 읽는 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뇌혈관에다가 이 약간 그 신호나 변화를 읽는다. 아이디어 좋네요. 그래서 싱크론에다가 또 투자를 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들고요. 근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 그리고 뭐 실제 뭐 스타트업 혹은 기업의 상업화 이런 것들이 되면 뭐 다음과 같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카이스트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바이오닉 맨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팔, 다리, 뭐 눈 이런 것들이 인간을 보조할 수 있는 형태로 도와줄 수 있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미래를 꿈꾸고 있고요. 좀 더 넓게는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하는 랩이지 않습니까? 연결이 중요한 세상이니까 초연결의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게 빠르게 연결되는. 그래서 뭐 생물과 무생물,
그게 뭐 인간과 기계, 음. 혹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연결의 제한이 없어지네요, 거의. 네네. 음.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안대과학에서도 보여주셨지만 뭐 식물과 기계를 연결하면 식물 기계 인터페이스. 그쵸, 그쵸. 네, 뭐 그런 예. 것들. 뭐 도시와 인간, 뭐 다 연결할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기술이 인터페이스고,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가 바로 뇌기계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이제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 기술에 가장 가까운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분야고요. 지금 막 우리에게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분야다. 네, 네.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분야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또 많은 곳에서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이 연결, 융합,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참여해서 또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청해 주시는 이 학생분들께 네.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런 분야를 시작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상상하던 거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나이면은 지금 생각하던 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도전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카이스트는 특히나 그런 특이한 총장님 많이 얘기하시는데 세상에 없는 일을 하는 인재를 언제나 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융합, 뭐 저희 바이오민 내공학과도 마찬가지지만 융합에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새로운 도전, 또 세상에 없던 것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관심을 또 애정을 키워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 기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